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간 내 오가노이드 발생 과정에서 전사후 RNA 변형이 세포 특이적 RNA 안정성에 미치는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를 말씀드리면 소두증은 신경 발달 장애의 하나로 증상은 발달 이상의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발작은 직접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데 이에 저희는 비정상적인 뇌 발달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발달 장애는 일반적으로 발달의 페이스가 깨져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달의 페이스를 늦추거나 빠르게 만드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습니다. 마우스는 인간과 비슷한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는 3주 정도로 매우 짧은 발달 과정을 거치는 반면 인간은 10달 정도로 매우 긴 발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디벨롭멘탈 템포 관련 논문을 참고한 결과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사인자의 안정성이 마우스가 인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사인자나 단백질의 안정성이 곧 뇌 발달 혹은 개체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mRNA의 안정성이 변화뿐만 아니라 mRNA의 축적이 발달 지연을 야기하진 않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인자를 암호화하는 mRNA의 축적이 신경계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가? 앞서 저희는 mRNA의 안정성이 발달 속도 조절에 대한 척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어 mRNA의 축적이 과연 신경계 발달 장애를 일으킬까에 대한 질문하였습니다. M6A는 mRNA에 직접적으로 라벨링되는 수정으로 R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아데노신에 메틸기가 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 M6A라는 RNA 메틸레이션이 mRNA의 축적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M6A의 부재로 mRNA 축적이 일어나면 뇌 발생이 지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mRNA의 안정성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특정 mRNA의 생산 속도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mRNA를 넘어서 글로벌한 RNA 생산 및 분해에 미치는 영향과 M6A의 어떤 분자적 기장을 통해 글로벌한 RNA의 생산, 분해에 영향을 주어 뇌 발달을 지연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RNA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mRNA의 생산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한 세포 특이적 RNA의 생산과 분해 속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뇌 발달 장애를 규명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먼저 인간 뇌 발달 과정에서 세포 특이적 RNA 턴오버 레이트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을 설계하기 전에 선행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RNA 턴오버 레이트 자체가 세포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인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배아는 발달 과정 동안 자이고츠, 투셀, A셀, 모룰라, 블라스토시스트 등 다양한 시기를 걸칩니다. 다양한 시기를 걸치면서 세포는 점차 분화하며 새로운 특성을 가집니다. 이 중에서도 몇 종류의 줄기세포에서 하이포트랜스스크립션이라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하이포트랜스스크립션이란 다른 세포에 비해 빠른 전사 속도를 가지거나 평소 상태와 다르게 급격히 빠른 전사 속도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선행 연구를 통해 전사 속도가 세포 특이적인 특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선행 연구 사례는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신경줄기세포로 분화한 뒤 전사 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A는 배아줄기세포인 ESC와 신경줄기세포인 MPC를 4시간 동안 3H 라벨드 유리딘으로 인큐베이션 한 뒤 나노드랍으로 RNA, DNA 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강 계수기로 4시간 동안 새로 만들어진 RNA 농도를 측정하여 새로 만들어진 RNA와 DNA 농도 비를 비교하여 DNA 양에 비해 RNA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DNA 양과 RNA 양이 비례하여 RNA 생산량이 많을수록 전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BC는 마찬가지로 4시간 동안 3H 라벨디드 유리딘으로 인큐베이션 한 뒤 X축인 시간만큼 전사 중단 물질인 액티노마이신 D를 처리하고 방사선의 양을 체크하여 RNA의 분해 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RNA 분해 속도는 시간에 따라 비슷하였고 이에 전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RNA의 생산이
세포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에 사용했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배아줄기 세포에서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여 인간 대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클릭 케미스트리를 이용하여 세포 특이적 RNA 턴오버 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형광 물질을 이용한 콤포컬 이미징 정량 기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팩스, 즉 유세포 분석 기반 방법 또한 사용하여 앞서 이미징 정량 기반 결과를 이중으로 검증하였습니다. RNA 시퀀싱 기반 방법은 사후 연구기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뇌 발달 과정에서 RNA 생산 및 분해 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인간 대뇌 오가노이드의 제작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ESCS 배양 후 배아줄기세포 군체를 형성하고 데이 0일에서 7일 동안 포브레인 퍼스트 미디아를 처리합니다. 포브레인 퍼스트 미디아에는 돌소몰핀 A8301이라는 팩터가 있어서 배아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뇌세포로만 분화하도록 유도합니다. 7일에서 14일 동안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서 다음 보시는 사진과 같이 구조를 형성하고 대24일부터는 인슐린과 오가노이드 성장에 필요한 여러 인자들을 처리해서 익스텐션 시켜줍니다. 오가노이드를 35일보다 더 오래 키워주면 이들을 뉴런으로 분화하게 되고 레이어가 생기게 되며 이들을 연구에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48일, 75일짜리 오가노이드를 연구에 이용하였습니다. 앞서 인간 뇌 발달 과정에서 참여하는 세포들은 고유한 RNA 턴오버 레이츠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RNA 생산 및 분해 속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저희는 5EU와 아자이드 모디파이 다이 사이에 클릭 IT 반응을 이용하여 여러 세포 특이적 RNA 턴오버 레이츠를 확인하였습니다. RNA의 베이스에는 AUGC 4가지가 있는데 에티닐 유리딘을 처리하게 되면 처리 이후 생산되는 모든 RNA들은 유리딘 대신 에티닐 유리딘을 가지게 됩니다. EU만 가지는 리보뉴클레오타이드만 측정하게 된다면 새로 생산되는 RNA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U는 보시다시피 삼중결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아자이드가 결합하고 바이오틴 아자이드 대신에 형광 아자이드가 붙어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RNA의 양을 형광의 세기를 비교함으로써 콤포컬 이미징이나 팩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EU를 처리한 이후 생산되는 RNA에는 검은색 점, 즉 EU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라벨링된 EU에 형광 물질이 붙고 그 세기를 이미징을 통해 비교하게 되면 세포 타입마다 RNA를 얼마나 느리게 빠르게 만들었나, 즉 RNA 턴오버 레이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배양한 올가노이드의 5EU를 원하는 시간만큼 처리를 한 다음 4% PFA를 이용해 뇌 올가노이드를 고정시킵니다. 그 후 크라이오 섹션을 통해 EU 라벨링이 된 올가노이드를 섹션일할 예정이고 IHC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진행해 세포 특이적인 RNA 생산 속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뮤노스테이닝의 스페시픽 엔티바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마커를 잡아내고 그 마커를 익스프레션하는 셀은 어떤 셀이다 특정하고 그 세포의 RNA 생산 속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컴포칼 이미징을 통해 EU RNA가 얼마나 많은지 형광 정도를 통해 알아내고 퀀티파잉하고 분석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인간 뇌 오가노이드 발달 과정에서 세포특이적 RNA 생산 속도를 규명하기 위해 컴포컬 이미징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는 오른쪽의 이미지를 종합해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살펴보면 왼쪽에서 차례대로 팩스6, Y'EU, 호이스트, UAN 시그널을 캡처한 것입니다. 우선 팩스6는 신경줄기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로 488 나노미터의 형광을 이용해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Y'EU는 EU를 처리한 후 생성된 새로운 RNA를 나타내주고 아래쪽에 파란색 호이스트는 모든 세포의 핵을 표시하고 마지막 UN 시그널은 레이트 뉴런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UN을 표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 EU 시그널은 새로 생산된 RNA를 나타냅니다.
펄스 1아워, 2아워, 4아워의 이미지를 분석해 펄스 아워가 길어질수록 EU 시그널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각 세포 타입별로 다른 RNA 생산 속도를 고연 특성으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광 이미지 기반 정량법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얀 줄로 100 마이크로미터의 영역을 잡아서 세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세포 타입별 RNA 생산 속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타입별로 EU 시그널을 캡처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얼리 뉴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뉴런을 이미징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8일 된 포브레인 오가노이드를 펄스 1아워, 2아워, 4아워 모두 이미징해 팩스6, CTIP2, 뉴엔 각각 뉴엔 단백질을 각각 발현하는 셀들의 EU 시그널을 분석해 B의 그래프들을 얻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얻어낼 때 아노바 방식을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펄스 아워가 길어질수록 팩스6, CTIP2, 뉴엔 모든 이 단백질들을 발현하는 세포들에서 EU 시그널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팩스6는 신경줄기세포에서 발현이 되고, 그리고 CTIP2와 뉴엔은 그 CTIP2는 얼리 뉴런, 그리고 뉴엔은 그 레이트 뉴런에서 발현이 되는데, 이 발현되는 정도가 신경줄기세포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인터미디에이트 존이고 여기는 아우럴 레이어입니다.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존에는 여기 그 뉴엔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우럴 레이어에서는 그 CTIP2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 74 포브레인 오가노이드에서도 그 펄스 1아워, 2아워, 4아워 모두 그 데이 48 포브레인 오가노이드에서와 같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그 인터미디어트 존과 아우럴 레이어의 크기가 데이 48에 비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48보다 74일일 때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펄스 아워에 따른 이 각 영역의 EU 시그널의 세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벤트리컬 존, 서브벤트리컬 존, 그리고 아우럴 레이어의 그 EU 시그널은 펄스 아워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인터미디어트 존에서는 그 세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미디어트 존에서는 느린 RNA 생산성을 가진다, 중간 정구세포는 느린 RNA 생산성을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펄스 아워별 이 EU 시그널을 이용해서 선형회귀 분석을 진행하였고, 세포 타입별 RNA 생산 속도의 경향성을 파악했습니다. 선형 그래프의 기울기는 곧 RNA 생산 속도를 뜻하며, 기울기가 클수록 RNA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팩스6의 그 기울기가 CTIP2와 뉴엔에 비해 조금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신경줄기 세포의 그 RNA 생산 속도가 얼리 뉴런과 매추얼 뉴런에 비해 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간 정구 세포는 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그 EU 시그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후 연구 M6A 메틸레이션이 세포 특이적 RNA 턴오버 속도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에피트랜스크립토믹 모디피케이션에는 M6A, M6AM,
M5C와 같은 다양한 마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커들을 인지하는 프로틴들은 모두 다르고 각자 일으키는 다운스톰 시그널이 다릅니다. 대개 RNA 스테빌리티를 낮추거나 트랜스크립션 속도를 높이는 등의 작용을 합니다. 특히 M6A의 경우 M6A가 달려있는 RNA의 스테빌리티가 낮아져 턴오버가 빨라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큐뮬레이션이 발생해 마무리한 콘티컬 뉴로지네스의 패터닝이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6A 의존성 mRNA 안정성 조절은 인간 내 발생 템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RNA의 턴오버 레이트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M6A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M6A는 메틸 14과 메틸 3 더블탭 컴플렉스가 만들어내고 FTO와 ARC-BH5라는 이레이저가 분해합니다. 그리고 YTHDF와 YTHDC라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은 다른 엔자임을 유도해 RNA에 특정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M6A 메틸레이션은 가역적인 에피제네틱 컨트롤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M6A 메틸레이션은 에피제네틱 머시너리의 변형과 RNA 안정성 등을 조절하며 뇌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M6A가 인간 내 오가노이드 발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siRNA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넉다운시키는 mRNA는 M6A를 만드는 메릴14 mRNA입니다. 메릴14 넉다운을 위해 메릴14 타겟 shRNA 코딩 시퀀스를 설계해 도너 벡터에 집어넣을 인설트를 준비합니다. 인설트의 양끝 그리고 도너 벡터를 BGL2와 SAR1 효소로 제한 효소로 자릅니다. 잘려진 도너 벡터와 인설트에는 스티키 엔즈가 남습니다. 이 둘을 리게이션하며 shRNA 코딩 시퀀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네모 부분을 보시면 TO라는 부분과 CAG 그리고 OPT TET-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TO는 TET 오퍼레이터라 해서 TET-R이 여기 결합을 하는 부위고 CGA는 이 OPT TET-R을 발현시키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프로모터입니다. 그리고 OPT TET-R은 TET-R을 코딩하는 진입니다. 여기서 OPT TET-R은 항시 발현이 되고 여기서 발현된 TET-R은 여기 TO 여기 부분에 결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집어넣은 shRNA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집어넣을 shRNA는 메릴14 캔드 1, 넘버 1, 넘버 2인데 이 메릴14 shRNA 캔드 1은 이렇게 헤어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어핀 스트럭처를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넣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헤어핀 스트럭처 시퀀스를 쫙 편 다음에 그 편 부분에 반대편에 상부적인 서열을 넣어준 다음 여기 저희가 잘라준 그 부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후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를 이용해서 메릴14 mRNA 타겟팅 SIKD shRNA 벡터를 인간 배아 줄기세포 AAVS1 루카스에 삽입해서 셀라인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도너 벡터에 삽입된 세포는 기본적으로 shRNA를 발현하지 않아요. 그 OPT TET-R이 항시 발현이 돼가지고 TET-R이 만들어진 다음 그 TO에 붙겠죠. 그래서 TO에 붙어서 이제 shRNA가 발현이 되지 않는데 이 TET-R은 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디옥시사이클린을 처리할 경우에 그 TO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shRNA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디옥시사이클린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넣게 되면은 이제 shRNA가 발현되면서 진 락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딱 원하는 타이밍에 그 넉다운을 시키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타이밍에 중요한지 규명하는 데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데이 7에 테트라사이클린을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 이 데이 7에서 발생하는 뭐 RNA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세포가 분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35일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 35일에서 이렇게 세포가 분화를 할 때 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좋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은 한두 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 학생들 한 명씩 소감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김도원, 김승우, 김윤건, 김지희, 정민규 학생 순서로 발표해 주세요. 가장 먼저 김도원 학생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국가고 김도원입니다. 리서치데이에서 팀원과 조교님을 직접 만나서 연구하고 하면서 새로운 연구 기법을 또 익힐 수 있었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나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팁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했다니 정말 좋았겠네요. 그러면 다음 학생, 김승욱 학생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번 프리RP 활동에서 리서치데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도 대학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실험 기법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조교님을 통해서 익힐 수 있어서 좋고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소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윤건 학생. 맨 처음에 이게 사전 연구 진행하면서 처음 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했는데, 근데 연구실 직접 방문해서 실험해보고 연구 진행하면서 이제 결과 나왔을 때 뿌듯함도 느낀 것 같고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끌어주신 조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같이 연구한 조원들도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밤을 새가면서 하셨던. 그럼 다음 김지희 학생 소감 부탁드릴게요. 연구를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정확히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해 보면서 연구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되게 힘들었을 텐데 도와주신 조교님과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해준 팀원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정민규 학생 소감 들어볼게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정민규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PPT를 만들 때 제가 연구를 한 게 딱히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리서치 데이에 가가지고 막 밤을 새가면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연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연구를 깊게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발표 이렇게 하면서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리서치 데이 하고 나서 이게 성과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리서치를 만약 사후에 리서치하면서 또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또 pre-URP 여기 참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마주하고 싶네요. 그리고 연구 같이 해준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조교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비대면이라서 너무 아쉬워요. 하루 이틀 말고 2주 동안 와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꼭 대면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조교님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 주제 자체가 에피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되게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큰 기대 안 하고 뭔가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학생들이랑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또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새로 발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의 역량을 좀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제 연구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좀 더 감회가 새로웠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